안녕하세요. AI 부동산 가이드의 김태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화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주목하고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한 그리고 주목하지 않았던 보물 같은 부동산 투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겠죠. 남들이 보지 못한 우리 부동산 정보를 저희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싹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관심 지역 혹은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를 이용하시는 게 더욱더 편리하실 거예요. 문자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AI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야겠죠. 국내 1호 부동산 AI 빅데이터 전문가이십니다. 데이터 노즈의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까지 하면요. 오늘, 내일 이 2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네, 저도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 돌기로 했는데 네. 우리가 2시간이 남았으니까 오늘은 그렇죠. 특별히 네. 세 지역을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3군데, 내일 3군데 하면은 딱 17군데가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네. 어느 지역을 보는지도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눈에 띈 뉴스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 지역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로 시세보다 수억 원이 낮은 실거래가가 신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급락을 기대하며 매수 시점을 미루는 소유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 주택 단지를 기존 임대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이 혼합된 소셜 믹스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입지가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종상향을 통해 일반 분양분을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9월 이후 26주 연속 상승세를 달리던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광주 주택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찬바람이 불던 전북 군산 주택시장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급증을 비롯해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억대 웃돈이 붙는 등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군산 지역이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 호재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투자 수요 및 실수요가 군산에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뉴스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광주 쪽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냉각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오늘 이제 데이터로 이제 샅샅하게 이렇게 훑어드리겠지만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지금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로나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정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로는 그동안 이제 군산 지역이 너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지역 경제가 이제 GM이 빠져나가면서 너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막 뭔가 이렇게 기지개를 좀 피면서 이제 조금씩 서서히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대로 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네요. 오늘 네. 관련된 지역 또 짚어주실 거죠?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주간의 여정을 약속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님 어떤 시간일까요? 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8시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무료 특강을 2시간 정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AI로 본 경제 부동산 시장이고요. 4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 밤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MT의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그 시간에 관련된 강연회 방송창이 개설이 돼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요, 저희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AI 부동산 가이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방송창 같은 거 나와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느 지역을 살펴봤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부동산이 짚어본 지역입니다. 먼저 우리 첫째 날에는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인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기도, 충남, 충북 이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요, 2주 차에선 대전과 세종 지역을 보면서요, 충남, 충북 지역과 함께 또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경남과 경북 지역, 그 이후에는 또 한번 볼까요? 대구와 부산 봤습니다. 역시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 함께 대구, 부산에 대한 대도시를 분석을 해보면서 어느 지역이 더 나을까 한번 봤는데요. 그 다음은 바로 오늘입니다. 맞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지역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세 지역을 함께 봐주시겠네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어느 네. 지역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했고 이제 딱 6곳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6곳을 오늘 3곳, 그다음에 내일 3곳 이렇게 네. 좀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먼저 전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남의 이 AI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초반까지는 굉장히 이제 매매나 전세나 상승세를 잘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내다가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 둘 다 조금씩 이 보합으로 지금 접어든 이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한국감정원 데이터로 본 지금 시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봐도 전남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금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된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2019년 초반까지 어떤 굉장히 좋았던 이런 상승세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거나 좀 보합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의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통해서 전세 대비해서 지금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인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6년 정도의 중에서 지금이 제일 밑에 있으니까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고평가 정도는 1.8%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8등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평가의 정도가 아직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고평가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적인 측면에서도 지금부터는 좀 더 데이터를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소득 대비해서 전남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남은 2007년과 8년이 소득 대비해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쌌습니다. 즉,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과거에 저때 아마도 전남의 아파트를 사셨으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상승을 아마도 누리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12년 초에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았었고요. 그리고 저때가 전남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고점을 찍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내려와서 다시 15, 16년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당히 지금 낮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소득 대비해서 전남의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 저렴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물가 대비해서 전남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을 좀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남의 아파트 가격은 단 한 번도 물가보다 고평가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녹색불만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가 굉장히 평균치보다 상당히 많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물가가 오르는 것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양호한 국면이구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남의 아파트 가격이 전남의 물가보다는 훨씬 더 어떤 상승의 폭이 그런 약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데이터로는 이제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그래서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보면은 실제 수요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닥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6, 17년도에 어떻게 보면 전남을 매수하시기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전세가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런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요. 그래도 19년부터는 다시 바닥 짚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남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지 이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이제 지난 2018년 초반서부터는 굉장히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국면이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없다가 최근에 다시 막대 그래프가 좀 빨간색이 들어왔죠. 그래서 매수세는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매수세가 조금 살아나면서 살짝 좀 매수세가 좀 붙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매도세가 늘어나고 매수세가 다시 줄어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 수급이 상당히 다시 또 평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지금 매도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차트인 전세 수급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전세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수급이 현재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즉 지금 전국에서 전세가 공급보다는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높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당분간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매매가가 요즘 살짝 지금 보합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급락의 모습은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실수요인 전세가 탄탄하게 전남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상당히 괜찮은 이 전남의 전세가율이 전세 어떤 수급이 향후에도 계속 좋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남은 2016, 17, 18, 19년 이 4년 연속해서 입주 물량이 평균보다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나 전세가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올해서부터 2020년, 21년 보시는 것처럼 2년 연속 평균보다 꽤 많은 입주 물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지 않은 이런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랑 내년 정도는 조금 전남이 조금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조금 약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런 모양이라고 좀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남에 팔리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은 최근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데이터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전남의 인구와 세대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남의 세대수는 2014년 이후로 6% 이상 지금 증가를 하였고요. 인구수는 2% 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보다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뭔가 인구로 인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은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다. 이렇게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전남에 있는 예금의 총 데이터와
주택담보대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지금 과연 예금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13, 14년이 상당히 높았다가 15, 16년에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와서 최근에도 좀 높은 이런 모습인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5등 정도 합니다. 그래서 37.7%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남의 예금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기는 힘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한 국면이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남의 시군구별 아파트 시가총액을 통해서 과연 전남의 대장 지역이 어딘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를 보니까 세 군데가 빨갛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가장 빨갛고요. 그 다음 여수, 그 다음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이 세 지역이 전남의 대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순천과 목포와 여수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2014, 15년 초만 하더라도요. 자, 그런데 전남은 순천은 계속 커져서 순천이 현재 시가총액 1위 지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목포가 여수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았는데 목포는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조금 늘다가 2017년부터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여수는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가 지금 시가총액 2등, 그래서 목포와 여수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천과 여수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광양도 보시면 밑에서 시가총액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남의 지금 대장의 지역이 이제는 순천과 여수와 광양 요 세 군데 지역으로 점차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가총액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나주 지역도 시가총액이 최근에 꽤 많이 커진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전남의 대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순천에서 가장 또 시가총액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례동과 해룡면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이제 해룡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신도시가 이쪽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훅훅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 순천에서의 대장은 해룡면과 조례동이다.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순천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장 지역들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봐왔는데요. 이 대장 지역과 대장 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이런 간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지역이 어딘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남의 거래량과 어떤 매입 주체별로 누가 또 전남을 사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오른쪽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순천이 가장 높았는데 여기 이제 위에 보니까 가장 오른쪽으로도 그렇고 가장 위로도 그렇고 누가 있냐면 광양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양을 서울 사람들과 그다음 외부 투자자들, 전남을 뺀 외부 투자자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뭔가 광양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게 2017년 가을에 한 9월, 10월, 11월 달에 보면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전남의 아파트를 많이 산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저거를 실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게 어디냐면 바로 광양입니다. 그래서 광양에 2017년 말에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 광양의 시세 데이터를 보면은 저 때가 광양이 막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막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투자를 좀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이제 2018년 또 연말 정도에 또 많이 또 들어간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누가 많이 사나 봤더니 최근에는 이제 광양에 계신 분들과 전남에 계신 분들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본인의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아파트를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남을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종합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남은 전세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되어 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고요. 다만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는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평가에 있는 이런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전세가율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중간 정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매매 수급은 이미 조금씩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020년과 21년에 입주 물량이 지금 꽤 좀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전세 수급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뭔가 매매가가 급락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나 세대수도 여전히 보합 정도 하고 있고요. 대출임 인덱스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아주 나쁜 데이터도 없고 아주 또 좋은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 의견은 조금씩 좀 보합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지난 2019년까지는 상당히 좀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주 물량도 있고 그래서 전남은 당분간은 조금은 좀 보합이나 이런 국면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은 지금 보합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전북 지역은 어떨까요? 전북은 좀 좋았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네, 전북은 상당히 또 좋은 지역 중에 좋아요. 하나입니다. 오.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그동안 좋았던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예, 기억 혹시 나시나요? 충남 쪽, 맞습니다. 충남 쪽이 제일 그렇죠.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경북. 맞습니다. 경북. 예. 네. 시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한 2년이나 3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데이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 가능성이 많은 지역은 충남, 충북, 그리고 경남, 경북, 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할 요 전북이 또 굉장히 앞으로 2, 3년 뒤에 네. 기대가 좀 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한번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대가 되는 전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북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 국면이 있구나. 이게 저희가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 매매가가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전세는 최근에 아주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하락세가 끝나가는 이런 국면이구나라는 게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출처가 한국감정원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감정원 데이터가 조금 더 어떤 시세를 좀 더 빨리 반영을 하는데요. 한국감정원 출처로 보니까 지금 보시면 매매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가도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뭔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좀 더 빨리 반영을 하는 한국감정원의 출처로 만든 이 차트를 보니까 전북의 지금 하락세가 끝나고 이제 상승의 초입 국면에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세 대비해서 전북이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나 저평가인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6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만큼 전세 대비해서 지금 전북은 지금이 가장 저평가다. 그리고 보니까 전국에서 몇 등이냐면 전국에서 4등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쭉 보고 있는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이렇게 5군데가 제가 앞으로 2, 3년 뒤에 상당히 좋아질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평가, 매매전세 저평가 순위에서도 1, 2, 3, 4, 5등이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북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전북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북도 마찬가지로 2012년이 소득 대비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 때가 매도의 적기였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거의 2007년, 8년 요 정도의 저점에 지금 비슷하게 와갑니다. 그래서 지금 발목 정도까지 지금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북은 물가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가 오랜 기간 되었던 지역입니다. 특히나 2011년 말, 2012년 초 같은 경우는 물가 대비해서 거의 30%에 가깝게 엄청나게 고평가됐었던 시기였었고,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도 고평가했었고, 물가 대비해서도 2011년 말에 고평가했기 때문에 저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선택이었음이 다시 한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의 데이터를 보니까 녹색불이 굉장히 진하고 높죠. 즉, 지금이 물가 대비해서 지난 2004년 이후로 가장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 지난 2004년 이후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소득으로나 물가로나 여전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전세가율 데이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가율이 높을 때, 그리고 올라가고 있을 때가 매수의 완전 적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북이 상당히 지금 매수의 적기고, 아직도 하락도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멀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무서워서 아마도 섣불리 못 사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매매가에 불이 붙고 하면 전세가율이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데이터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관심을 두고 있나를 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도세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인 매수세가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없다가 최근에 지금 매수세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매도자는 줄어들고 있고 매수세는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밑에 있는 전세 수급을 보니까 전세 수급이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상당히 좀 괜찮죠. 그래서 전세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계기만 있다라면 본격적인 상승세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북의 입주 물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북은 2017년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입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죠. 그래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선반영이 돼서 올해 여름이나 아마도 올해 가을서부터는 이 전북의 본격적으로 좀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팔리지 못하고 남은 아파트인 미분양 아파트도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북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북의 인구와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전북의 세대수는 지난 2014년 이후로 6%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인구는 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무언가 큰 어떤 인구로 인한 이런 문제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랑 상당히 좀 많이 다른 것을 좀 저희가 확인이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앵커님.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가 굉장히 낮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혹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볼까요? 네. 대출, 그리고 예금. 네. 예금이 더 많네요. 예금이- 저축을 되게 많이 하는 지역인가 봐요.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이 주황색이 예금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말부터 예금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죠. 그러게요. 예.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이 그러면은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예금할 돈이 많아서 그런 네. 건지 네. 아니면은 네. 뭐 좋은 상품이 나나요? 예금 네. 상품이?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사실 원인까지는 알기가 힘든데 네. 제가 이제 미루어 유출을 해볼 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의 데이터를 봤을 때 예금이 대출 대비해서 가장 많았던 시기는 IMF 이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IMF와 같은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많이 하는 거죠. 저축을 많이 하죠. 예, 대출을 잘 못 받죠.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자,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군산의 어떤 GM이나 이제 이런 맞아요. 공장이 빠지면서 이제 전북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소비를 줄이고 굉장히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유추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출 위험 인덱스가 지난 한 13년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고 예금만 하고 있다. 이런 게 현재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전북의 시군구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북에서는 전북의 대장은 누구냐면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완산구와 덕진구가 있는데요. 그리고 군산과 익산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주시 완산구가 원래는 시가총액 1위 지역이었는데요. 전주시 완산구보다는 전주시 덕진구가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의 대장은 전주시 중에서도 덕진구구나. 그래서 덕진구가 현재 시가총액 1위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군산과 익산이 있는데요. 원래는 군산이 익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 어떤 GM 공장이 빠지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익산과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현재 4위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군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다시 이제 좋아지는 그런 호재들이 꽤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 다시 어떤 군산과 익산의 시가총액이 다시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재미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군산의 읍면동별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나운동이 가장 원이 크고 색깔이 빨갛습니다. 즉 군산의 나운동이 아파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이 수성동이고 그 다음이 미장동, 그 다음 조촌동 저런 순인데요. 그래서 나운동 같은 경우에 가장 오래된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운동은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구시가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다가 최근 바로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도 지금 대장 지역인 수성동이나 그 다음에 미장동, 그 다음에 조총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산도 지금은 어떤 신시가지 이런 지역들 위주로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제 전북에 그동안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조금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전북의 아파트를 누가 사는지 데이터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북에서는 전주시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전주시 완산구를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 투자자들, 그래서 전북 빼고 서울 사람들 빼고 이 외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들을 보니까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인 군산. 그래서 군산을 지금 외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사고 있다. 3,000채 지금 넘게 최근 3년 동안 샀고요. 서울 사람들은 전주시 완산구를 샀는데 대략 500채 정도 저렇게 매입을 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외부 투자들, 관할 시도의 기타가 산 거를 보니까 2018년 한 여름 정도에 굉장히 많이 샀었고 아마도 저게 군산을 사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전북의 거래량이 많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라고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북을 한번 다시 한번 종합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북은 안 좋은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좋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거고 아마도 2021년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빨리 가면 2020년 뭐 한 가을 정도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오늘하고 이제 내일인데요. 또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급증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는 1970년 중반서부터 조금씩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80년대에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고 90년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0년이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이제 1991년서 그때까지가 딱 30년. 그 다음에 80년 저때서부터가 이제 40년 된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40년이 넘은 아파트들 중에서도 아직 지금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늙어가는 아파트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축에 대한 그런 선호도나 이런 것들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데이터는 이제 수도권 주요 지역들에 대한 아파트 나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빨간 지역들이 노원구, 도봉구, 그 다음에 강남구, 요런 뭐 안양시는 안양시 동안구 이런 지역들이 빨간색 지역들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이고요. 저 지역들이 중에서 아마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도 향후에 재건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데이터는 서울의 동별로 지금 아파트 나이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면 뭐 압구정동, 여의도동 뭐 이런 데들 굉장히 빨갛죠.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혹시 이 아파트 나이 지도를 가지고 어떤 이 아파트를 내가 어떤 투자의 입장에서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곳이면 네. 거기에 재건축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많은데 거기에 새 아파트면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의 네. 어떤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희소성입니다. 오. 그래서 예를 들면 압구정은 지금 평균 아파트 나이가 지금 40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압구정동에 새 아파트가 딱 들어선다. 그럼 그 아파트는 엄청난 인기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소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아파트의 나이 지도를 가지고 분양을 받거나 이러실 때 참고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 다음 데이터는 서울에서 40년 이상 되고 1000세대 이상 된 아파트들의 리스트만 제가 뽑아 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거고 혹시라도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아파트 리스트를 보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지역은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 한번 빠르게 한번 볼까요? 예. 자, 저희가 오늘 세 군데를 가느라고 네. 지금 좀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 이번에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광주도 지금 이제 2019년부터 계속 지금 보합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상승세지만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데이터 기준으로 봐도 최근에 조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지금 약한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지금 보합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비해서 보니까 지난 6년 중에서 가장 고평가된 모습이고 전국에서 지금 13등이에요. 그래서 5.3%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꽤나 지금 고평가된 지역이라고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자, 소득 대비해서 보니까 소득 대비해서 지난 2004년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즉 소득 대비해서 지금이 제일 지금 광주 아파트가 비쌀 때다. 이게 확인이 되고요. 물가 대비해서도 보니까 어때요?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빨간색이죠. 물가 다음 데이터고요. 예. 물가 대비해서도 보니까 굉장히 빨갛죠.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 지금 광주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비싸다. 예,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광주의 지금 전세가율도 보니까 지난 2018년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거주 입장에서도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게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수급을 보니까 매도세는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매수세는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국면은 아니다. 이게 확인되고 있고요. 전세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은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전세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광주의 입주 물량을 보니까 이제 올해도 평균 정도 들어오고요. 내년은 평균보다 훨씬 작은데 내후년에 꽤 커집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큰 하락은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 중순 이후로는 내후년에 들어오는 꽤 어느 정도 많은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 중순 이후부터는 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굉장히 작고 이렇기 때문에 당장에 큰 하락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구와 세대수를 보니까 인구는 지난 2014년 이후로 한 1% 넘게 줄었는데 세대수가 1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인구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광주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인덱스를 보니까 역사상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즉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뭔가 지금 버블이 광주의 아파트 시장에 좀 껴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가 총액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북구와 광산구, 서구 요 지역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은 광산구가 시가총액 1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산구의 읍면동부 시가총액 데이터를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월계동, 그 다음에 뭐 신가동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다. 특히나 월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월계동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광주를 누가 사는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광주는 서울 사람들은 지금 서구를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근데 서울 사람들보다는 외부 투자자들이 지금 광주를 많이 사고 있는데 광산구와 광주 북구를 거의 3,000채 넘게 4,000채 정도씩 지금 사왔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를 보니까 2018년 말, 그래서 2018년 말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매수 주택들이 전부 다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는 광주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지금 사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요. 하지만 또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뭐 큰 급락은 없을 거다. 하지만 점점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중순 이후가 좀 안 좋아지는,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전북 지역 그리고 전남 지역, 광주 지역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세 지역에서는 전북 지역이 굉장히 더 좋네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관련된 지역에서 한번 고민을 뽑아 보았는데요. 어떤 시청자님이 연결이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일까요? 네, 광주 북구 신용동 한양 수자인 리버뷰 아파트입니다. 네, 리버뷰 아파트입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이제 계속 이사를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 한 10년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가 괜찮은지 아니면은 향후 미래를 봐서 이사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지금 거주 중이세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 중이신데 지금 한 10년 정도 거주 계획이 있으신데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더 좋은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재작년에. 아, 재작년에 하셨어요? 예. 아, 그러면 뭐 매수 타이밍은 괜찮으셨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지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광주 전체적으로 지금 약보합 정도의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주 북구를 지금 계신 곳이 상담 주신 곳이 광주 북구니까 북구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지금 계속 지금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이제 2018년에 매입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거의 이제 상승의 막바지에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가격 변화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광주의 이제 구별로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광산구, 뭐 서구, 남구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북구가 제일 저평가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어떤 거품이 껴있는 거는 광주 북구가 제일 작은데 근데 그 점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해서 광주의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소득 대비해서 지금 이제 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요. 예. 네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요게 이제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대비해서 광주 북구의 아파트를 보니까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계속 빨간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지금 거품이 좀 껴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데이터로는 이제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 보니까 이제 전세가율이 2017년 중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실수요가 따라붙고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야 이게 전세가율이 버티거나 올라가는데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 실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입주 물량을 보니까 6.3%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후년에 지금 보니까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쪽에. 예, 그래서 아마 내년 한 중순 이후로는 꽤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은 뭐 거의 지금 그쪽에는 미분양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나 세대수를 보면은 광주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광산구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여기는 조금 그렇게 썩 양호해 보이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니까 그래도 신용동이 이쪽 북구에서는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지금 계속 좀 지금 시가총액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거의 보합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19년 한 말 정도에 한 중순 넘어서 사신 것 같은데 사시고 나서 떨어졌다 최근에 다시 조금씩 지금 올라가는 국면인데 이게 지금 뭐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고 아마도 조금씩 보합을 유지하다가 내년 뭐 중순이나 그 이후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평가 이 아파트 저평가 점수를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어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고평가가 많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매도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괜찮은 어떤 가격대가 나오면 그때 좀 매도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요,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열어놓고 있을게요. 전화번호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지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밤 8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AI로 본 경제, 부동산에 대해서 강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해당 방송창 보이실 거고요. 또 혹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AI 부동산 가이드 검색하시면 해당 부동산 방송창 나와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데이터 노우즈 김기현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저희는 내일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